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88페이지, 사주로 본 진학운, 하급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 글은, 그러니까 진학운하고 하급운이 있다는데, 진학 안 되는 분도 있고, 없다는데 진학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안 되신 분들, 왜 안 됐는가?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게 5월 중순이면 보통 이제 고3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를 치고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보통 이게 진학에 대한 랠리가 보통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이 관련해서 컨설팅 그 의뢰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시간이 되면 모든 분 다 도와드리는데 바빠서 다 못 도와드리죠. 그래서 쓴 글이에요. 결론만 도움 드리려고 쓴 글이고, 다른 곳에서, 다른 철학관에서 보시더라도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뭐 신점이나 이런 쪽 말고요. 사주명리학을 가지고 사주를 봐주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데 가서 들으신 내용도 이 글에 적용해보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토대로 들은 바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주로만 판단해서 진학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먼저 예를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사주로만 봐서는 진학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운이 있어도 못 갈 수 있고 없어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주 구조만 놓고 봤을 때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교대 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주가 분명히 있긴 하다. 여기가 좀 더 높은 과주고죠. 높은 과죠. 고득점과입니다. 하지만 사주는 사주일 뿐이고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성적이 안 되는데 사주만 보고 밀어붙이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일례로 의대는 가장 낮은 곳도 서울대 다른 학과보다 다른 학과 최상위권과 같은 성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낮다는 게 그러니까 지방대 의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 지방대 아무리 그러니까 뭐 지방에 있는 지방대 의대라도 의대라면은 서울대 최상위권 대학의 수석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기 커트라인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사주만 보고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사주만 보고 그냥 대학에 지원하면 붙었어요. 과거. 그러니까 그때가 한 30년 전, 한 30년 전, 그 정도 때, 학력고사 때, 이럴 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요즘은 아니다. 의대, 약대, 교대 등을 졸업하며 보통 의사, 약사, 교사가 된다. 이 직업들은 모두 봉사하고 희생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의사, 약사, 교사는 돈 잘 벌고 안정적이고 시집장가 잘 갈 수 있는 일종의 좋은 직업의 대명사가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희생하는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좋은 직업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원래대로라면 이 학과에 진학할 사주가 아닌 학생들이 지원하게 됐고 경쟁률은 올라갔다. 따라서 사주상 적성에 맞더라도 성적이 낮으면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주가 의사사주다. 의사사주다. 그런데 의사사주가 의대를 갈 수 있다 없다? 전형적인 의사사주라면 의대를 못 가요. 요즘은. 왜냐하면 의사가 좋은 직업이 되면서 의사사주 아닌 좋은 사주들이 의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성적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의사사주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됐다? 공부가 되겠는지 어느 정도 되겠는지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그렇고 또 학교 이름에 포커스를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사례가 한 가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경쟁으로 인해 돈의 논리에 밀리는 거예요. 경쟁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의사사주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특정 사주가 아닌 사람들이 그 직업군으로 몰리면서 실제 전형적인 그 직업군 사주들은 공부가 밀리기 때문에 의사가 안 되는 형태. 그럼 다른 직업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또 다른 형태. 학교 이름에 포커스를 두고 원래 자연계열이었던 학생이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자연계열 중위권 학교보다 인문계열 상위권 학교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뒤에는 우선 입학을 한 뒤 복수 전공을 하든 진로를 바꾸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사실 이럴 때야말로 학생의 사주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학벌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에 가는 것이 맞기는 하다. 하지만 학생의 사주가 상위권 대학의 비인기 학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주인지 봐야 된다. 최악의 경우 졸업 후 평생 백수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관이다. 관이란 자존심, 명예 등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만약 학생한테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하찮은 일을 해? 하는 관이 생겨버리면 평생 백수로 살게 된다. 한 가지 더, 상위권 대학일수록 끼리끼리 모인다. 아이가 아주 뛰어나지 않는 이상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인맥이 부족한 경우 상위권 대학에 감으로 인해 오히려 고립될 수 있다. 계열을 바꿔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특거리 성적으로 들어감을 고려하면 대학 성적도 그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부모의 학교 타이틀 욕심이 아이의 평생을 망칠 수도 있기에 드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관의 논리. 그러니까 관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원래 가야 될 데를 안 가고 좋은 타이틀을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 이름만 보고 가버리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 그래서 그 학생 사주가 그 대학 이름이라는 관을 써먹을 수 있는 사주가 아니라면 거기 갈 수 있어도 거기 가면 안 되고 원래 자기 사주에 좋은 학교를 가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진학은 있다고 운이 있어? 그럼 무조건 그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들어가야 되겠네 이러지만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데 이름하여 뭐 스카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 사주에 맞는 학생 사주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정 과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보통 근데 뭐 어느 학교에 나는 서울대 무조건 가야 돼, 어디 뭐 스카이 무조건 가야 돼 가지고 계속 재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가도 뭐 된다? 평생 백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관들이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요. 무관인데 스카이를 나왔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다 뭐 하고 있다? 좋은 직장 막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직장 들어가기 전에 뭐 한다? 놀아버려. 안 한다. 내가 그 직장 아니면 어디 아니면 어떤 아니면 뭐 로스쿨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아니면 교수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노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욕심을 내서 너 애한테 너 뭐 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가 죽어도 자식을 멀리 보내기 싫다고 하는 경우다. 이게 앞에 글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아이가 특정 전공을 원하는데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먼 데서 찾으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때 먼 지역의 대학에 보내면 되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것이다. 보통 부모와 자식 사이에 충이나 합, 격갑, 원진 등이 있을 때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건 앞에 설명드렸죠, 그죠? 간단히 말해 부모가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형태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끼고 싶어하는 것은 다 욕심이다. 누군가 안전을 이유로 들고 누군가는 애정을 이유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 끼고 있고 싶고 자기는 따라가기 싫고 이런 거면서 안전하니 집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누구는 애정을 이유로 든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식을 멀리 보낼 수 없다. 가족은 항상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형태겠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부딪힐 수 있겠죠, 그죠? 자식과 떨어져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도 봤다. 하지만 요새는 떨어져 살아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죠? 이제 화상으로 다 되는 시대니까. 부모의 그런 고집은 아이의 앞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애가 어느 과에 가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동네에서 다녀. 우리 사는 지역에서 다녀. 이렇게 하면 그 애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이 아이는 평생 내가 그때 그 학과만 들어갔더라면 하면서 후회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면 보내줘야 되는 거죠.
특히 자기 자신이 안 풀린다고 답답할 때, 그죠? 이제 뭐 부모 다 돌아가시고 혼자 막 답답할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내 그때 거기 가는 거, 그 하는 거 안 말렸으면, 이게 뭐, 사실은 뭐, 이민까지는 아니죠. 유학일 수도 있고요. 뭐, 하려는 다른 일일 수도 있겠죠. 진학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그걸 못하게 막으면 평생 후회하고 살아요. 그래서, 애가 뭐 하고 싶다면 한번 해봐라고 해야 돼요. 그래, 후회 없지.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할 말이 있죠. 네가 하고 싶다는 거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그 후회에 자식의 후회에 자기를 넣지 않으려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얘가 어디에 진화군이 있고 그런 뭐 하면 좋은 운인데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진화군을 판단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거라 여기지는 제가 이 케이스를 적어봤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죠. 경쟁으로 인해 더 좋은 직업이라는 돈의 논리에 밀리는 경우, 그 다음에 경쟁으로 인해 관의 논리에 밀리는 경우, 이것도 재관이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 재관에 의해서 진화군, 학업운이, 진화군, 학업운이 제대로 운이 있지만 제대로 작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써먹게 되는 거죠. 운이란 적재적소에 있어야 써먹는 건데 못 써먹게 되는 거죠.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다? 부모의 이기심. 내가 내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다? 자식보다 먼저 가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때문에 진화군과 학업운이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런 운이 있다 했는데 왜 안 된 거야? 안 된 이유는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엄청난 지원만 하면 무조건 다 붙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게 13년, 4년 정도 그렇게 갔는데 실제로 16수를 하는 동안 학교를 14번 붙었어요. 그런데 원하는 학교 아니라고 자기가 원래 그러니까 목표하는 학교 아니라고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15, 16에는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 지금 고졸이죠, 고졸.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올해 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겠죠. 요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애가 운이 있다면 들어가고 가야 돼요. 들어가고. 그죠? 좋은 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직업이 필요하다면 직업만 가질 수 있는 자격증만 가질 수 있는 학교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셔야지 굳이 관이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그 관을 잡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지도 뭘로 봐야 된다? 경쟁의 논리로 봐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디서 보시면 운이 있으면 무조건 가는갑다. 아닙니다. 요 안에서 판단된다는 거예요. 사주로 본 진화운, 학업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하셨으면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